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제 약수터가, 그래, 뭐, 적합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또 뭐, 안내문구에 수질이 수시로 변하니까, 반드시 끓여 드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불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게 아마, 이 지금, 요 밑에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뭡니까? 이런 낙엽 찌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아유, 그래서 그냥, 그리고 바가지도 솔직히 상태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바가지에다가 그냥 물 퍼가지고 그냥 머리에 좀 찌끄리고 나왔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거 시원한 물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근데 아 그래도 좀 열을 식히니까 좀 낫네요. 잠깐만, 장수약 수트 270m 내 기억에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건 또 무슨 꽃이지? 저 앞에 용두산 타워가 보이죠? 저기 보시면 여기 용두산 타워.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뭐 시원하게 좋네요. 등산로 아님. 아이고, 지금 이렇게 울창한 숲길을 걷고 있으면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저도 많이 몰랐었죠.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려고 했었으니까. 뭐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 책이야 뭐 엄청 많죠. 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 개인 기준으로 그 가장 비대한 업적이라고 꼽는 게 바로 이 산림 녹화 사업이죠. 제가 듣기에 그 저기 온 나라가 전부 다 민둥산이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은행인가 가가지고 차관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차관을 빌려왔답니다. 그 차관을 빌려왔는데, 그러니까 나무 심겠다고 차관을 빌려왔으면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 심으라는 나무는 안 심고 탄광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그 세계은행 측에서 아니 정부에다가 야이 뭐하는 짓이냐고, 아니 너희들 그 저기 나무 심겠다고 돈을 빌려 놔놓고 왜 엉뚱한 탄광 개발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그 당연히 이제 야이씨 그럴 거면 다시 돈 내놔라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설득을 시킨 거죠. 어떻게 설득을 시켰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천재라는 게
여기서 나던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뗄감 뗄 것도 없으니까 죄다 나무가 있으면 막 그냥 보이는 족족이 다 패가지고 그냥 아궁이로 들어가니까.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야, 이씨, 기다려봐라고. 야, 당장 그냥 그 에너지, 여기 뭐야, 불 떼고 하는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그냥 나무만 심으면 또 나무 죄다 베어가지고 아궁이에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석탄을 캐가지고 석탄으로 연료를 쓰고 그렇게 되면은 나무를 안 베도 되지 않냐. 그럼 그때 나무를 심으면 이 전국을 갖다가 나무를 다 뒤덮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이 온 산하를 나무로 다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특히 빨갱이 새끼들이 그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지낸다고 할 때도 들어누워가지고 와 안 된다고, 이거 뭐 부자들만 또 그 저기 다니는 이제 뭐 어떤 그런 길로 만들 거냐만 하면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의 동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그 뭐야 시발점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뭡니까? 뭐 광주 또 물난리 나고 난리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물난리 났는데 뭐 그 시간에 무슨 파티를 하고 있다는 그거는 일단 논외로 치고요. 만약에 윤통 때 그랬으면 또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또 뭐 탄핵을 해야 된다는 하면서 또 뭔가 지랄 연병들을 떨었을 텐데, 막 어차피 그 뭐 저기 TV고 신문이고 다 이제 자기들 필이니까 그냥 냅두고 그거는. 그래 지금 4대강 본류에 있는 곳에서는 지금 홍수나 이거 물난리가 전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 쪽만 지금 물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그럼 보증비 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에 보를 해체하고 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 빨갱이 새끼들은 또 보를 해체해야 된다고 막 지랄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댓글에 누가 썼던데 빨갱이 새끼들 반대로 하면은 나라가 발전을 한다고. 그 딱 맞는 말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이 생각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나라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죽으나 사나 빨갱이 새끼들만 찍어주는 좀비가 40%나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 좀비, 그러니까 파란 좀비 40%에다가 빨간 좀비 한동훈 지지하고 홍준표 지지하고 이준석이 지지하고 뭐 유승민이 같은 놈 지지하고 뭐 이런 개잡놈들 지지하는 것들도 다 좀비죠, 좀비.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새끼들은 죄다 좀비예요, 좀비.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부분은 머지않아서 미국발 쓰나미가 덮쳐올 거고 거기에 빨갱이 새끼들이 죄다 단 한 놈도 남김없이 죄다 휩쓸려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휩쓸려 나간 폐허에다가 다시 윤통이 원하는 그림을 박정희 대통령이 그렸듯이 그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나 뭐 희망 고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어떨 건데?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만약에 안 되면, 그건 예를 들어서, 뭐, 윤통에 영양이 좀 부족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분명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지금 윤통이 지난 대선에서 이기고 집권하고 또 지금까지 온 이 모든 상황은 윤통이 완벽하게 윤통의 통제하에서 온 게 맞아요. 부정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건 그 이전 채널에서 이때까지 쭉 오셨던 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할 겁니다. 제가 계속 이제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결국에 이제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뭐 예상이 빗나가고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큰 줄기는 안 변했다는 거죠. 제가 단순히 그냥 뭐 제 흔히 말하는 내피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는 윤통이 보여왔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때까지 윤통이 뭐 TV에 나오든 어디 나오든 그 했던 발언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내피셜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백조가 물 위로 떠 있는 거는 아주 우아하고 멋지죠. 근데 그 물 밑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깔아앉지 않기 위해서 막 발을 갖다가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겉으로는 봤을 때는 뭐 별거 없는, 무슨 일이 안 벌어지는 거 같지만, 제가 계속 뒤에서 이제 물 밑에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을 거다. 결국에는 그 작업의 결과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엄, 그리고 계엄 이후에 벌어졌던 뭐 사태들, 탄핵 인용, 대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로 이재명 당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집권 3년 동안 나중에 이제 할 작업들을 미리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예를 들면 계엄 직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좀 고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버전에 대해서도 자동 개입할 수 있도록. 사이버전이라는 게 중국발 부정 선거 개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밑작업들을 다 해놓고, 미리 다 해놓고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뭐 계엄을 했네. 나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 내에 있었으면 뭐 술 맨날 마셨다는 둥, 뭐 출근을 제대로 안 한다는 둥,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상당히 먹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기 때문에 거기는 흔히 말하듯이 빼도 박도 못하는 위치예요. 말씀드렸듯이 1층에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오매 가매 뭐 전부 다 체크가 돼요. 기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시 청와대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모를 꾸미기가 아주 좋아요. 왜냐? 예를 들어서 드럼통에 누구를 한 명 담궈서 나오더라도 알 수 없어요. 관련자들이 이제 얘기를 안 하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거기를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놈이 단 한 놈도 없죠.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나?
예? 오. 이거. 이거 길이 있습니까?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쪽으로요? 예. 아니요, 그냥 그 갈매길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밑작업을 다 해놓고 윤통이 다 그 계엄을 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술 먹고 계엄했다는 둥 뭐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했다는 둥 그 말도 안 하는 그런 나 진짜 그런 걸 믿는 것들 보면 그냥 제가 좀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비가 뭐 죽가면 되나? 금수사까지 가면 솔직히 거의 다 끝까지는 거의 다가 아닌데 얼마 남지 않았죠. 아무튼 그렇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개정을 하고 다 조치를 다 취해놨기 때문에 저 빨갱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도록 부추겨야 됩니다. 어차피 윤통이 쟤들한테 권력을 했다 너그 해라 하고 던져줬던 거는 요즘 말로 하면 빅피처죠. 픽처 큰 그림 중에 하나죠.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뭐 나라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새로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럼 새로 세워야 되면 기존 거를 다 두들겨 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대로 하면 항칠이 되어 있는 거를 다 유치원 노체통 그러면 이제 그걸 누구 손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 망가뜨리는 거를 어차피 다 부셔야 되니까 윤통이 하기보다는 차도살인 그러니까 빨갱이 손을 빌려서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게 한 다음에 미국발 쓰나미로 빨갱이들을 싹 정리하고 그 폐허 위에다가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해양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 해양 세력이죠. 해양 세력과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해양 세력과 손잡고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제2의 그 대한민국의 황금기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한 얘기는 제가 언제입니까? 2022년 당선인 시절에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제 내피셜만 가지고 막 씹으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짚어낼 수 있었던 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그 다대표 형님하고 형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윤석열이 뭔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뭔가 큰 야망을 품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윤통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커왔는지,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국민들 내리에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국민들 내리에 강골검사 윤석열 인식이 됐죠. 그리고 2016년도에 그 특검으로 오면서 기자가 물었죠. 혹시 수사권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한간에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랬죠.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 놓고 무자비하게 쓸어버렸죠. 안 온다고 했는데, 그 특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무자비하게 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자비하게 쓸었던 이유가 단순히 복수가 아니고 대권으로 가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고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수사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국, 추미애가 그 대통령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운 좋게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그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조국 아니었어도 어차피 아무나 틀면은 틀리게 돼 있어요. 아니 어차피 초록은 동색이라고, 아니 깨끗한 사람이 저 빨갱이 새끼들을 무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있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양심이 있고 도덕심이 있고 윤리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빨갱이 새끼들하고 같이 그 한 이불을 덮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니까. 그냥 조국이 아니었어도 뭐 다른 누군가가 지명이 됐으면 또 그럼 들면 또 그 이상으로 나왔을 거고, 저게 이제 그 북항대교, 아니 그냥 부산항대교, 그리고 저게 남항대교는 그러니까 저 영도 저기 저령로 그쪽에 있는 그래서 송도까지는 암남동까지, 그냥 서구 암남동까지는 그 남항대교 거기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 북항대교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왜 없을까? 근데 딱히 뭐 없을 이유가 없는데 싶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 다리가 길어요. 그냥 남항대교 같은 경우는 그 인도가 한 1km 조금 더 되죠. 근데 딱 봐도 저기는 교각에서 교각 사이만 해도 1km가 되고도 남겠죠. 뭐 1km까지 안 될란가? 아무튼 저기는 아마 2배 이상 되는 거, 남항대교에 비해서 그 길이가 2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를 설치 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뭐 인도를 설치해서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바다로 뛰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 했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뭐 남항대교도 설치를 안 해야 맞죠? 남항대교도 설치를 안 해야 맞는데, 남항대교는 인도를 만든 걸 보면 뭐 바다로 뛰어들까 봐서 그렇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얘기는 마포대교 생각나네요. 뭐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포대교가 제 있을 때만 해도 자살 장소로 유명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있던 20년 전만 해도 뭐 그런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없게 난간에다가 뭘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2017년인가 한번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고 10년 정도 지났어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데, 그 아크릴판이라고 하죠. 투명 아크릴판을 한 난간 위에서부터 한 1m 정도 높이로 쭉 이제 막아놨더라고요. 그래, 또 거기에다가 온갖 문구를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문구를, 그래, 그걸 보면서 근데 그래, 자살을 막는다는 의도에서는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좀 그렇게 막 그 난간 위에다가 막 그 사람이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뭐 못하게 막아 놓으니까 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죠. 불백 돼지갈비. 금수박 여기가 좀 유명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168계단 앞에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